당신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는 귀해진 저 PBR 대표 통신 장비주로 미국과 유럽 통신 인프라 확장에 최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치 사슬 인사이트는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통신 장비 밸류체인 분석을 통해 수혜주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이 회사가 뭐하는 곳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솔리드는 이동통신 중계기를 만드는 통신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중계기가 뭐냐고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건물 안에서도 스마트폰이 터지게 해주는 장비가 바로 중계기예요. 이 중계기 시장에서 솔리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5%를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어느 나라에 파느냐인데요. 솔리드는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이 주력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흥국에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업 구조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핵심은 역시 통신 부문이에요. 미국과 유럽 시장이 주력이고 방산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방산은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1분기에 연결 실적을 끌어내린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단기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이게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핵심은 솔리드의 통신 부문이 글로벌 중계기 시장에서 15% 점유율을 가진 선진국 중심의 영업 구조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솔리드가 긍정적인지 성장 동력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성장 동력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과 유럽에서 분기별로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단순히 매출이 늘 뿐만 아니라 매출처가 확대되고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통신 부문은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패턴이 있는데 올해도 이 패턴이 재현될 것으로 보여요. 1분기가 약했다고 해서 연간 실적이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2027년 이후예요. 미국 수출 물량이 2027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이 전망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통신 인프라 투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이클에 솔리드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솔리드는 이미 글로벌 중계기 시장에서 15%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선진국 중심의 영업 구조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위권 기업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지금 솔리드의 PBR은 2배에서 3배 수준인데요. 과거 네트워크 진화 이슈가 있을 때 국내 통신 장비주들의 PBR은 10배 이상이었어요. 현재 미국 대표 광통신 장비주들의 PSR은 무려 20배에 달해요. 솔리드는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장 동력이에요. 바로 미국과 유럽의 중국 장비 규제 수혜주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미국과 유럽에서 화웨이, ZTE 같은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을 퇴출시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어요. 통신망 보안 이슈 때문이에요. 중국 장비가 빠지면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하잖아요. 그 대안 공급사로서 솔리드가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통신사들이 중국산 장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솔리드의 위상이 강화되고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2027년 이후에는 미국 물량이 다시 증가할 전망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국가들도 중국 통신 장비 퇴출과 공급망 다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솔리드의 유럽 매출이 분기별로 증가하는 게 이걸 증명해요.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어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낮은 PBR을 가진 통신 장비주들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통신 장비주 매수에 가격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곳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솔리드는 현재 PBR 23배, PSR 3배 수준으로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동시에 갖춘 종목이에요. 과거 네트워크 진화 사이클에서 국내 통신 장비주의 PBR이 10배 이상까지 올라갔던 역사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장 동력은 실적이에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요. 2026년 매출액은 3,2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가 예상돼요. 2027년 영업이익은 4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2% 증가가 기대되고
2026년 순이익은 5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48.9% 증가가 예상돼요. 1분기에 연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1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1분기 본사 영업이익은 67억 원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방산 자회사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부진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미 1분기에 대규모 염가 매수 차익, 환 관련 이익, 주식 평가 차익이 발생한 상태여서 순이익은 전년 대비 큰 폭 증가가 예상돼요. 하반기에 통신 부문 매출이 집중되는 패턴이 올해도 재현될 것이고 방산 자회사도 하반기에는 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요. 연간으로 보면 30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 창출이 기대돼요. 재무 성과를 한눈에 볼까요?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2024년 10.6%, 2025년 11.3%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10%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8년에는 14.3%까지 올라갈 전망이에요. 중계기 분야에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솔리드의 핵심 경쟁력이에요. 주요 재무지표를 보면 매출액은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과 순이익 또한 성장세를 보입니다. 주가지표를 보면 PER이 2024년 8.8배에서 2026년 17.3배로 올라가는데 이건 이익 증가를 반영한 것이고 PBR은 2026년에 2.29배, 2027년에도 2.09배로 여전히 2배대예요. 글로벌 동종업체들의 PBR이 10배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에요. 자기자본이익률, 즉 ROE도 2026년에 14.3%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본을 효율적으로 써서 이익을 만들어낸다는 지표인데 이 수준이면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예요. 밸류체인 분석이에요. 솔리드가 성장하면 혜택을 같이 받는 기업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볼게요. 크게 세 방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원재료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솔리드 장비를 사주는 글로벌 통신사들, 그리고 통신 인프라 확장으로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 기업들이에요. 솔리드 중계기 생산이 늘어나면 RFIC 반도체 칩셋 수요가 늘어나요. PCB 기판 주문도 늘어나고 RF 필터와 안테나 소재 수요도 함께 올라가요. 그리고 솔리드 장비가 미국과 유럽 통신사에 납품되면 5세대 인프라가 더 촘촘하게 깔리면서 광통신 케이블, 기지국 안테나, 통신국사 전력 설비 수요까지 연쇄적으로 늘어나요. 이게 바로 밸류체인이에요. 솔리드 하나의 성장이 전체 공급망으로 퍼져나가는 구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계속 도움이 되겠습니다. 밸류체인 첫 번째로 원재료와 부품 공급 수혜 기업들을 살펴볼게요. 솔리드가 중계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매출이 확대될수록 아래 부품 소재 기업들의 수요가 함께 늘어납니다. 첫 번째는 RFIC 반도체예요. 중계기의 핵심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칩셋인데요. 퀄컴이 중계기용 칩셋 글로벌 1위 공급사예요. 삼성전자 LSI 사업부도 국내 RF 칩셋을 공급할 수 있어요. 솔리드 생산량이 늘어나면 이 칩셋 주문도 비례해서 늘어나요. 관련도는 별 3개 최직접 수혜예요. 두 번째는 PCB 기판이에요. 중계기 내부에 들어가는 다층 기판인데요. 대덕전자가 네트워크와 통신장비향 MLB 기판 전문 업체예요. 코리아 서키트도 고밀도 PCB로 통신장비 수요와 직결돼 있어요. 역시 별 3개예요. 마지막으로 RF 필터와 안테나 소재예요. 중계기가 신호를 깨끗하게 처리하려면 필터가 핵심이에요. 모다이노 칩이 RF 필터 전문 업체이고 파트론도 안테나와 모듈 부품 공급사예요. 이쪽은 별 2개 반 정도의 직접 수혜예요. 밸류체인 두 번째로 수요처인 통신사와 동반 수혜 생태계를 볼게요. 솔리드 중계기는 전 세계 통신사에 납품되며 이 공급망 전체가 통신 인프라 성장과 함께 움직입니다. 솔리드 중계기는 미국의 버라이즌, AT&T, T-모바일 같은 대형 통신사에 납품돼요. 이 통신사들이 5세대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중계기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미국 시장은 솔리드 중계기 납품의 최대 시장이며 2027년 이후 물량 재증가도 전망됩니다. 유럽은 보다폰,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같은 통신사들이 중국 장비를 빼고 솔리드 같은 대한 공급사로 전환하는 흐름이에요.
분기별 매출 증가 양상이 뚜렷하며 유럽 5세대 투자 확대와 직접 연동됩니다. 통신사들이 망을 깔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수혜 기업들도 있어요. 광통신 쪽에서는 오이솔루션이 광트랜시버 전문 업체예요. 5세대 중계기가 늘어나면 광케이블 연결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KMW는 기지국 안테나 장비 업체로 중계기 확대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어요. 인프라 쪽에서는 LS 일렉트릭이 통신국사 전력 인프라를 공급하고 가온전선이 통신 케이블을 공급해요. 중계기가 많아지면 이 장비들 수요도 같이 올라가요. 주목할 수혜 연관주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RFIC 반도체 쪽에서는 퀄컴과 삼성 LSI가 관련도 최강별 3개예요. 중계기 핵심 칩셋을 만드는 곳이니까요. PCB 기판에서는 대덕전자와 코리아 서키트가 별 3개예요. 중계기 내 MLB 기판 수요와 직결돼요. RF 필터에서는 모다이노칩과 파트론이 별 3개예요. 중계기에 내장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광통신 인프라에서는 오이솔루션과 KMW가 별 3개예요. 5세대 중계기 확대와 함께 광트랜시버, 기지국 안테나 수요가 늘어나요. 전력 설비에서는 LS 일렉트릭이 별 2개 반입니다. 통신국사 전력 인프라 확대에 연동돼요. 통신 케이블에서는 가온전선이 별 2개 반이에요. 5세대 인프라 확장으로 케이블 수요가 함께 증가해요. 마지막으로 기지국 장비에서는 에릭슨, 노키아 같은 해외 기업들이 별 2개 반입니다. 중국 장비 규제의 공동 수혜를 받는 글로벌 동종업체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과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정리할게요. 하나증권이 제시한 12개월 목표 주가는 3만원이에요. 현재 주가 15,130원 대비 상승 여력이 약 98%예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예요. 목표 PBR 기준은 4.5배를 정상화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4가지를 짚어볼게요. 첫째, 미국과 유럽의 중국 장비 규제가 장기적인 성장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건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예요. 둘째, 분기별로 매출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2027년 이후 미국 물량이 재증가할 전망이에요. 셋째,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 PBR, PSR이 현저히 저평가돼 있어요. 과거 통신장비 사이클에서 PBR이 10배 이상까지 올라갔던 역사를 생각해보면 지금이 꽤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넷째, 1분기 부진에도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 창출이 기대돼요. 1분기는 일시적인 이슈였던 거예요.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방산 자회사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 글로벌 통신사들의 투자 축소 리스크, 환율 변동 영향, 그리고 PBR 정상화가 언제 올지 불확실한 점이에요. 투자 결론을 드리면 솔리드는 글로벌 중계기 시장에서 검증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미국과 유럽, 중국 장비 규제의 최대 수혜주예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 극히 저평가돼 있어서 PBR 정상화 사이클이 시작되면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솔리드와 관련된 밸류체인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통신 장비라는 게 얼핏 지루해 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의 중국 장비 퇴출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솔리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셨죠? 그리고 솔리드 하나의 성장이 RFIC 칩셋, PCB 기판, 광통신 인프라, 전력 설비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밸류체인의 구조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솔리드의 핵심 성장 동력은 미국과 유럽 시장 위상 강화, 중국 장비 규제 수혜, 그리고 저 PBR 정상화 기대에 있습니다. 주목할 밸류체인 기업으로는 퀄컴, 삼성 LSI 같은 칩셋 기업부터 대덕전자, 오이솔루션, KMW, 가온전선 등이 있었죠.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 3만원, 상승 여력 약 98%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자료예요. 투자의 최종 결정은 여러분 본인의 판단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인사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같이 사슬 인사이트였습니다.